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국선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냐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재화의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제 사례이긴 한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자, 제목은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도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형사고소에 휘말려 있습니다.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 말고는 다른 사람이 동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찰 조사 시에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해주는 건가요? 이제 이런 질문 올려주셨어요. 재판 넘어간 다음에야 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지는 대부분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조사받을 때, 그게 경찰 단계든 검찰 단계든, 조사받을 때 변호사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칠판 뒤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4가지 크게 일단은 기재를 해놨는데요. 변호사가 이제 경찰 단계든 검찰 단계든 조사에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말 그대로 이제 참관을 하는 거죠. 옆에 이제 앉아서 같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변호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을 거면 뭐하러 조사에 같이 가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무섭기도 하고 뭐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다 보니까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다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조사를 받고 와서 나중에 변호사한테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들리면서 축소가 되게 되고 또 그나마 들은 것도 기억을 잘 못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보 획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진행 방향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해서 고소인이 어떻게 진술해서 수사기관이 질문하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변호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분이 혼자서 듣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그 정보 획득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 정보 획득의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그래서 일단 조사가 다 끝나면 그 조서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사관님이 질문했던 거, 본인이 답변했던 거 쭉 이제 종이에 적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사 과정이라는 게 좀 예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감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좀 바뀌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분명히 A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수사관이 그걸 약간 오해를 해서 A 다시 내지는 B라는 취지로 기재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사 끝나고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는 그 고소인의 진술 보충 조서가 출력이 됐을 때 변호사가 이제 그때는 앉아가지고 직접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저희 의뢰인은 A라는 취지로 얘기했지 A 다시라는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손으로 다 수기로 정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검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중간에 이제 변호의 의견 개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수사관이 당사자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당사자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당사자분이 옆에 이제 변호사가 앉아 있다고 해서 변호사 이거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이렇게 상의 못 해요. 본인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변호사가 옆에서 이제 참관을 하고 있다가 수사관이 뭔가 이제 유도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당사자분이 분명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진다라거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변호사가 중간에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수사관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지금 당사자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취지인데 지금 당사자분이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잘 설명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중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어떤 증거 관련된 부분도 조사 중간에 변호사가 나서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증거 수집 중에 있고 내지는 확보가 됐고 했으니까 조사 끝나고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든지 여러 가지 중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뭔가 진술과 답변의 이제 취지가 안 맞을 때는 이제 교통 정리 같은 건 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실은 이제 당사자분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다라는 거는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참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니까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위에 이제 적었던 이제 1, 2, 3번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답변하실 때도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를 저희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히 이제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고 표현을 하시겠지만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옆에서 또 변호사가 중간에 의견 개진해 줄 수도 있고 끝나고 조서가 나온 다음에 또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답변하실 때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당사자분들 중에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봤어요. 국선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국선 변호사 도움 받는 거는 딱 그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국선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냐면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구속 전에는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걸 받게 돼 있거든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에는 국선 변호사님이 오셔서 같이 그 영장 심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때 한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도움 받는 과정이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그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내지는 재판부가 봤을 때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피고인 입장에서 뭔가 주장이 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법률적으로 그런 판단이 되시면 이제 직권으로도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실 수 있어요. 한편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특히 이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건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고라든지 고소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부 다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례 질문하신 것처럼 변호사 말고는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보다는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셔야 그 사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조사는 혼자 받으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님들과 동행해서 같이 받으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